자, 삼국지의 가장 극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건 그냥 흔한 혼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영웅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계략, 그리고 그 계략을 또 뒤집는 훨씬 더 엄청난 지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유비가 딱 마주한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요. 바로 신부의 방이었습니다. 양쪽 벽에 창이랑 칼이 쫙 걸려 있고 심지어 시녀들까지 칼을 차고 있었죠.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었어요. 손부인의 강인한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비한테 여긴 보통 곳이 아니다 라는 걸 암시하는 첫 번째 신호였던 겁니다. 그는 공포에 질렸지만 사실 이 상황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서먹에 불과했습니다. 신효가 설명을 해줘도 유비의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비의 반응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손부인의 반응입니다. 그녀는 유비의 두려움을 비웃으면서도 또 그의 요청을 들어주거든요. 이 장면은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손부인이 단순히 계략의 도구가 아닌 아주 독립적인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손부인이 유비의 요청대로 무기를 치우게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 계략에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버립니다. 뭐냐 하면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된 거죠. 주유의 계획은 유비를 사치와 향락에 빠뜨리는 거였는데 이 진짜 사랑이 훗날 모든 계획을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한편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책략가 주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짜 결혼식이 진짜가 되어버리니까 즉시 다음 계책을 실행에 옮기죠. 바로 그 유명한 민계, 즉 허니트랩 전략입니다. 유비를 오나라에 완전히 묶어두기 위한 아주 교묘하고 달콤한 덫을 놓기 시작한 거죠. 주유의 계획은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아주 화려한 궁전을 지어서 안락함을 제공하고요. 둘째, 아름다운 무희와 음악, 온갖 보물로 정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 유비가 자신의 야망, 부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토인 형주를 완전히 잊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게 그가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무력해졌을 때 형주를 공격해서 차지한다.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그리고 주유의 계략은 정말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권은 바로 계획을 실행했고 유비는 정말로 모든 걸 잊은 채 향락에 깊이 빠져들었죠. 영웅 유비가 완벽한 금빛 세장 속에 갇혀버린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유비 뒤에 있는 또 다른 천재 책략가 제갈량의 존재를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 조오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모든 것을 예측했던 제갈량의 비책이 등장합니다. 유비가 떠나기 전에 제갈량이 조온에게 비단주머니 3개를 주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씩 열어보라고 했었거든요. 연말이 다가오자 조온은 이제 두 번째 주머니를 열 때가 왔구나 하고 직감합니다. 두 번째 주머니에 들어있던 계책은 뭐였을까요? 바로 가짜 비상사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조온은 제갈량의 지시대로 조조가 50만 대군을 이끌고 형주를 침공했다는 거짓 정보를 유비에게 전합니다. 이 계책의 핵심은 유비의 가장 큰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자극해서 그를 달콤한 현실에서 즉시 깨어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충격 요법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자, 위기를 느낀 유비는 이제 아내인 손부인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에 딱 부딪힙니다. 그는 먼저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효도를 핑계로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써요. 하지만 손부인, 그의 속셈을 간파하죠. 그녀가 결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비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설득이 실패하니까 유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형주를 잃게 될 위기,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을 두고 갈 수 없는 딜레마를 솔직하게 고백한 거죠. 바로 이 솔직함이 손부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의 아내가 되었으니 어디든 따라가겠어요. 바로 이 한마디. 이 한마디로 수홍 부인은 이 계략의 희생자가 아니라 탈출의 핵심 조력자로 확 바뀌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손부인에게 넘어왔죠. 그녀는 새해 첫날 조상께 제사를 지낸다는 누구도 의심하기 힘든 명분을 이용한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어머니 국태를 속이고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몰래 떠난다는 완벽한 계획이었죠. 가장 신성한 의식을 가장 대담한 탈출의 명분으로 사용한 겁니다. 210년 새해 첫날 계획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국태는 효심 깊은 딸과 사위를 칭찬하면서 의심 없이 허락했고
유비와 손부인은 마침내 남서를 벗어나 형조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도시를 벗어난 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유비가 철출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손권에게 보고됐고 손권은 불같이 분노했죠. 즉시 진무와 반장에게 정예병을 이끌고 추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단순한 탈출극이 아니라 목숨을 건 추격전으로 상황이 확 바뀐 겁니다. 하지만 정도라는 장군이 손부인의 성격 때문에 추격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까 손권의 분노가 정말 극에 달한 거죠. 자기 칼을 뽑아서 장음과 주태에게 주면서 내 누이와 유비의 머리를 둘 다 베어라. 와, 정말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추격의 목표는 생포가 아니라 살해로 바뀐 겁니다. 그만큼 손권이 느낀 배신감과 위기감이 컸다는 뜻이겠죠. 유비 일행은 최상 경계에 다다랐을 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앞에는 주유가 미리 배치해둔 복병이 길을 막고 있고 뒤에서는 손권이 보낸 추격대가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었죠. 이게 바로 전술에서 말하는 포위선멸의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곳이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이 절망의 순간, 조운이 제갈량의 마지막 비책, 바로 그 세 번째 비단 주머니를 꺼냅니다. 주머니 속 족지의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손부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그녀가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라. 제갈량은 군사적 해결이 아니라 손부인의 분노와 권위를 이용하는 심리전을 최후의 수단으로 준비해뒀던 거죠. 유비는 즉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모든 진실, 그러니까 자기 오라버니가 자기를 미끼로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손부인, 당연히 분노에 휩싸이죠. 그녀는 술의 휘장을 걷고 앞을 막아선 장수들을 향해서 내 놈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냐 하고 호통을 칩니다. 장수들이 왜 꼼짝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녀는 그냥 유비의 아내가 아니라 그들이 모시는 군주 손권의 누이 동생, 즉 국공주였거든요. 그녀의 권위는 장수들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기자마자 또 뒤따라온 두 번째 추격대와 마주칩니다. 근데 손부인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돌아가는 길이다라며 정당성을 주장하죠.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차가운 꾸짖음에 4명의 장수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갈량의 예측대로 군사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손부인의 권위가 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수들이 망설이는 사이에 손권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은 장음과 주태가 도착합니다. 장음이 손권의 칼을 딱 내부이면서 누이를 먼저 죽이고 유비를 배라는 주군의 직접적인 명령을 전달하죠. 이제 상황은 손부인의 권위와 손권의 절대 명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겁니다.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는데 강에는 배 한 척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위기를 돌파한 유비 일행은 마지막 관문에서 다시 절망에 빠지죠. 하지만 조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주군을 안심시키면서 제갈량 군사님께서 분명 대책을 마련해 두셨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갈량의 치밀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추격병의 함성이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갈대숲 사이에서 20척의 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제갈량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비가 이 시간, 이 장소에 도착할 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미리 군사와 배를 준비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주유가 육지로 상륙해서 추격하는 순간 제갈량이 설치한 마지막 함정이 발동합니다. 관우와 황충, 위연이 오나라군을 완벽하게 포위 공격하고 강가에 있던 형주 군사들은 부인도 잃고 군사까지 잃었구나 라고 외치면서 주유를 조롱하죠. 이 조롱을 들은 주유는 극심한 분노와 치욕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치열한 전략의 세계에서 눈앞의 상황을 타개하는 뛰어난 책략가가 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상대의 모든 수를 미리 내다보는 멀리 보는 선견지명을 갖는 것이 나을까요? 주유와 제갈량의 대결이 바로 그 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